안녕하세요 여러분, 선현우입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지금 시드니에 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작년 초에 필리핀 엘니도에 갔을 때 이제 엘니도에 대한 생각을 담아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영상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그쵸. 네, 이번에 시드니에 왔을 때도 뭔가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런던에 갔을 때는 사실 영상을 찍긴 찍었는데 노느라 바빠서 한 개, 두 개 정도 올리고 말았었고요. 이번에도 많이 올리진 않을 건데 시드니를 처음으로 저는 방문을 했고 아내는, 미경 씨는 지금 두 번째예요.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와서 거의 10년도 훨씬 전에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와보니까 어떤지를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그런 평가는 아니고 이번에 저희는 7박 8일 있었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일단 지금은 11월이고 11월이기 때문에 한국 날씨는 어떻죠? 잘 아시겠지만 아주 춥고 네. 그래서 첫년도 왔죠. 네, 뭔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왔을 때 너무 따뜻하고 좋은 거죠. 시드니의 장점이 뭐냐고 현지인들이 저희한테 계속 물어봐요. 왜 왔냐? 시드니가 뭐가 좋아서 왔느냐? 그러면 항상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날씨가 너무 좋다. 날씨가 좋아서 왔다 그러면은 다 맞아. 시드니가 그게 좋지. 다 인정을 또 하고 네, 그런 거 좋은 것 같고 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좋아요. 특별히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게 한국이랑 물가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몇 가지 교통이나 이런 거는 호주가 좀 더 비싼데 시드니가 더 비싼데 음식도 서울도 요즘에는 뭐 점심에 한 끼 먹으려면 8,000원, 9,000원 하는데 여기도 한 10달러 정도 하니까 호주 달러로 10달러면 9,000원 좀 넘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시드니가 뭐 바뀌어서가 아니라 한국 물가가 올라가서 그런 거. 한국도 너무 같아요. 비싸졌어요. 네, 그래서 여기 현지 부부하고 밥을 먹는데 몇 년 전에 한국에 왔었거든요, 그 부부가. 그때 한국이 너무 쌌었다라는 기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여기 왔을 때 시드니가 별로 비싸지 않은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는. 네, 특히 음식이 뭐 여행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거의 밥을 먹으니까. 그래서 일단 물가는 별로 차이가 없고 대신 택시비는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비싸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대요. 첫 번째는 택시비는. 홍콩이라고. 아 그렇구나. 10몇 분 갔는데 한 40달러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비는 비싼데 나머지는 물가는 그렇게 충격적으로 비싸진 않고 버스가 좀 비싸요. 버스가 제일 짧은 구간 타는 게 2.3달러? 2.3 그러니까 2,000 뭐 몇백 원 하고 그리고 저희가 배 타고 한 25분 정도 가서 시드니에서 맨리라는 곳을 한번 가보라고 누가 추천해줘서 맨리를 갔는데 거기 되게 바닷가도 예쁘고 좋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는데 7달러? 7,000원? 그렇죠. 네. 여기 페리는 약간 대중교통 개념인데 뭐 서울에서는 배 탈 수 있는 곳이 한강 유람선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진짜 버스처럼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 페리도 많이 타고 그다음에 뭐 동물원 갈 때도 타고 네. 그래서 출퇴근할 때 조금 7,000원씩 매번 낸다고 생각을 하면 하루에 왕복 14,000원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만 해도 몇십만 원씩 드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대중교통이 불편하다고 느꼈고 현지 사람들도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근데 페리가 얼마나 대중교통이냐면 교통카드 찍고 맞아요. 타잖아요. 예. 그래서 아침에 시드니로 출근했다가 진짜 집이 맨리나 뭐 다른 데여서 들어가는 사람도 많고 그런 게 일단 물가는 그래서 별 차이는 못 느꼈고 그리고 문화가 자연이 너무 좋으니까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이제 아들이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려고 해도 정말 그 윈터 킷 이거를 유모차에 이렇게 싸서 아기가 감기에 걸리지 않게끔 열심히 꼭꼭 싸매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 따뜻하니까 그냥 발에 양말도 안 신기고 그냥 나오는 거죠. 근데 따뜻한 날도 있고 좀 서늘한 날도 있는데 오늘은 비교적 좀 서늘한 날이었는데 그래도 호주 엄마들은 한국 엄마들처럼 막 이렇게 신경 쓰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조바심을 덜 내고 발도 차갑고 그냥 반바지에 나시 이런 거 입히고도 그냥 잘 나오고 유모차도 그냥 막 덜덜덜. 아 진짜 아까 친구 아기가 유모차에 들어있는 채를 우리가 끌었는데 길이 대체로 잘 되어 있는데 자갈길을 간 거예요. 저 콘크리트에 네. 이렇게 돌멩이 박아놓은 것 같이 생긴 길 있잖아요. 근데 또 유모차 바퀴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아기가 덜덜덜덜덜 가는데 우리는 막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유모차에 거의 들고 갔어요. 근데 바퀴 들고. 엄마는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면에서 좀 덜 걱정하는 것 같고 덜 걱정해도 다 잘 크는데 막상 엄마들 마음은 음식은 어때요? 음식 진짜 좋아하는 가게가 있어요. 이름은?
Grilled? Grilled라는 곳인데 거기 햄버거 엄청 맛있더라고요. 구글 맵스에 한참 그릴드라고 쳤다가 진짜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릴에다가 ED 붙여서 했는데 네. 절대 안 나와요. 어퍼스트로피 하고 그냥 D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D. 근데 너무 맛있어서 3일 연속으로 갔죠. 근데 전반적으로 한국에서도 찾을 수 있는 메뉴에도 고기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네, 고기가 더 싸고 호주 그 쇠고기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었고 비슷한 가격이면 고기가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 120% 정도? 너무 예리한데. 근데 편의점에 맥주를 안 팔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맥주를 마시려고 갔는데 한 바퀴를 빙 돌아도 없길래 좀 더 큰 데 가서 돌아도 없어요. 없어서. 편의점에 없고 네, 대형마트 가도 없고. 네, 1층, 2층 지하 다 가는 데 없어서 나중에 여기에서 물어보니까 바틀숍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보틀숍이라고 하는데 보틀숍, 바틀숍 가서 사면 되는 거더라고요. 리커숍이라든지 뭐 바틀숍 가서. 그리고 여기 와서도 굳이 한국인 가이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죠? 그쵸. 멀리 여행할 때 한국인 가이드 아니면 한국인 분이 이제 운전하시는 차량 같은 거 타고 가면은 좀 시간도 아낄 수 있고 경비도 비교적 아낄 수 있는 선에서 뭐 근교에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유명한 여행지를 여행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저희가 갔던 곳들 중에서 블루 마운틴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 샌드보딩, 그 모래썰매 같은 거 타러 가는 그런 곳들도 사실은 차 타고 한 2시간 반 가야 되니까 3시간 정도 갔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대중교통으로 간다 아니면 뭐 혼자 어떻게 기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조금 힘들 수 있고 막상 그 근처까지 갔어도 그 입장을 하거나 그럴 때 정보가 전혀 없을 수 있으니까 우리같이 단기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좀 잘 활용해서 뭐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거기 가는 것도 좋지만 시간도 아끼고 비용도 아낄 겸 그런 단체 투어 같은 거 신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아침에 가서 그 돌고래를 따라다니면서 배를 타고 돌고래가 막 점프하는 거 그걸 막 보고 포트 스티븐스 처음 갈 때. 포트 스티븐스 가기 전에 이제 배 타고 가서 그 근처에 있는 그 모래 언덕 같은 데 가서 이제 그런 걸 타는데 너무 이제 편한 거예요. 누가 운전해줘서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차에 타고 가서 쭉 간 다음에 점심도 같이 먹고 이제 오는 거죠. 뭐 사람들하고 친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머지 한 5일 정도는 우리끼리 알아서 돌아다니고 그렇게 이틀 정도 했더니 못 볼 수도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오늘도 모임에 가서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So what did you do in Sydney?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시드니 와서 뭐 했냐고 이런 걸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도 여기 사는데 한 번도 안 해봤던 것들이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거의 다 하고 가는 거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매주 토요일 저녁에 불꽃놀이가 있어서 너무 재밌게 봤고 그리고 아쿠아리움도 재밌었어요. 호주 하면 예상했던 그런 엄청난 스케일은 아니었지만 그냥 아기자기하고 아기자기하고 뭐 한국의 아쿠아리움에 없는 것들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인상적이었던 건 동물원. 저희가 동물원 2군데 갔었어요. 하나는 타롱가주랑 하나는 페더데일 와일드라이프 파크. 근데 타롱가주는 정말 막 에버랜드 같이 크고 동물도 막 사자, 호랑이, 사냥, 그 다음에 표범, 코끼리, 기린은 없었고 하마 엄청 크고 멋있는 동물들이 많은 반면에 페더데일 동물원은 막 캥거루나 코알라 직접 만질 수 있고 먹이 줄 수 있고 그런 정말 아기자기한 면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페더데일 동물원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 숙박시설에 대해서 시드니 숙박시설은 아주 비싸요. 아주 저렴하게 있을 수 있는 곳들은 그 유스 호스텔 아니면 뭐 백패커스라고 되어 있는 곳들인데 거기는 이렇게 부부가 여행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저는 주로 해외 여행할 때 그 고려할 수 있는 숙소가 뭐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두 번째는 호텔, 세 번째는 한인 민박 이렇게인데 이번에 시드니에 와서는 에어비앤비랑 호텔 이렇게 2군데 나눠서 묵었어요. 3일은 에어비앤비 있고 나머지 4일은 호텔에서 묵었는데 가격은 비슷비슷했고요. 저희도 예전에 한인민박도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물론 더 저렴하긴 하지만 한인민박들의 특징은 다는 아니지만 도심 한가운데 있지는 못해요.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집세가 너무 비싸서 조금 외곽에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하룻밤에 써야 되는 돈은 싸지만 그만큼 왔다 갔다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 저희처럼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도심에 있고 싶을 때는 거의 한인 민박을 찾을 수가 없죠. 텔레비전 이야기를 해볼까요? 텔레비전은 저희도 뭐 집에서도 자주 안 보지만 여기 왔으니까 쉬는 동안에 한두 시간 봐보면 아무리 시간 돌려도 다 영국 방송, 미국 방송, 영국 영화, 미국 드라마 이렇게 나오지 호주 거는
그렇게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래도 어차피 호주 사람들은 그런 거 불편하지 않잖아요. 다 영어권이니까. 그래서 TV를 보면서 이 언어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거 엄청난 막강한 선택의 폭이 엄청난 거죠. 문화적으로 엄청난 이득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 호주 사람들은 이렇겠구나, 아주 풍부한 거를 많이 영어권이기 때문에 접하겠구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시드니의 사람들은 호주 사람이 많지만 거의 이민자로 이루어진 거라는 걸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맞아요. 시드니 인구는 40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400만 명보다는 많아 보여요. 그만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음식점에 가서 주문을 한다거나 했을 때 테이블에 앉았을 때 영어를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느낌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없어요. 당연히 영어하는 여기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전혀 그런 거 뭐 관광객인가요? 라는 그런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행자들은 그게 약간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천천히 말해주는 거 없고 뭐 바로 그냥 주문하라고. 그치. 이렇게, 만약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외국인 같이 생긴 모습을 한 사람이 왔다 식당에, 그러면 약간 좀 배려를 해주잖아요. 뭐 영어 메뉴를 갖다 준다든지 네. 엄청 천천히 말을 해준다든지 그런 네, 게 있는데 그런 게 여기는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네, 그래서 알아서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저도 첫날 왔을 때 이제 호주 억양 저는 아주 익숙해요. 호주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데도 워낙 이제 이 사람들이 당연히 현지인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조금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다음 날부터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여행을 온 거는 11월에 여행을 떠난 건 두 번째예요. 전에 세부에 비슷한 시기에 갔었는데 그때도 추위를 피해서 이렇게 피한을 한 건데, 이 더운 나라는 많아요. 사실 세상에 더운 곳에 가도 서울에서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을 평소에 워낙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운 데 가서 그걸 찾게 되는데,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조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와이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었고, 저는. 특히 시드니 근처에는 정말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 많기 때문에 여기 시티만 돌아보지 말고 조금 더 시간 내고 조금만 더 돈 쓰더라도 블루 마운틴이나 아니면 뭐 이 근처에 되게 유명한 뭐 겟파크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나가보면 너무 좋은 것 같고, 나갔다 오면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면 더 나가면 사실 더 좋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에 케언즈를 2번이나 간 적이 있어서 어떤 건지 느낌이 좀 있어요. 뉴질랜드 가봤잖아요. 그래서 그 더 좋은데 저는 그래도 시드니가 더 좋아요. 도시에서 이런 걸 즐길 수 있다는 게 뭐 공원도 너무 많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시드니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와보시고.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 여행을 하면서 찍었던 영상들을 모은 뮤직비디오 버전이 있어요. 그거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